예, 반갑습니다. 생명의 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물을 이루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몸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화학 실험실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몸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런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파악하기 전에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왼쪽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들을 나타낸 것인데, 이 녀석이 바로 H2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H2로 적어주는 수소기체이고, 이런 수소기체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소가 2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소기체 분자가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게 N2개가 붙어있는 N2인데 바로 질소기체 분자입니다. 질소기체 분자 하나에다가 수소기체 분자 3개가 모여서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이 재료들을 잘 배열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기를 집중하시면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배열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N 하나에다가 H가 3개 있어서 NH3, 이놈들 마찬가지로 NH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맡아보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이것이 바로 암모니아고,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런 재료들을 잘 배열하면서, 즉 원자들을 새로이 배열하게 되는 이 현상을 바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정의는요, 바로 원자들이 재배열하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식을 적을 때는 왼쪽에 반응을 할 재료들, 즉 반응물을 적고, 이것을 재배열하여서 오른쪽에 만들어진 완성품, 생성물을 적습니다. 금방 했던 화학 반응을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질소 분자 하나에 수소 분자 3개가 재배열되면서 이런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원자를 그리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N이 2개라서 아까 표현했듯이 N2 그리고 H가 2개니까 H2, H2, H2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생성물의 경우는 NH3, NH3라고 적어준다는 것도 금방 했었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적어볼 때 N2 더하기 그리고 H2가 합쳐져서 NH3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식에다가 몇 개가 결합했느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N2는 1개라서 생략을 하고 H2는 3개니까 앞에다 3을 붙여주시고, NH3는 2개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2를 붙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조금 더 보기도 편하고 적기도 편한 식이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보면 CH4, 메테인이라는 물질과 그리고 산소 기체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을 만드는 반응식을 적어봤습니다. 실제 모형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메테인과 산소가 합쳐져서 이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재배열하면서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H, 수소를 4개를 썼는데 왜 재배열하니까 수소가 2개 뿐이죠? 또 산소는 2개 썼는데 재배열했는데 왜 산소가 3개가 되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화학 반응 중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반응식을 보면 산소가 새로 생겨났거나 수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의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에다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반응물 쪽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반해서 생성물에는 수소가 2개뿐입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왼쪽에는 4개고 오른쪽엔 2개니까 2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물을 2개로 만들어줘 버리면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수소 개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응물 쪽의 산소 쪽인데 O가 반응물은 2개인데 반해서 생성물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몇 배 차입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2배나 산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응물 쪽에 O2를 2배로 만들어줘 버리면 O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서 생성물의 산소가 4개, 반응물의 산소가 4개가 되면서 역시 같은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응물에서 들어간 재료와 생성물에서 만들어진 완성품의 원소 개수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예 한 가지를 더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이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합쳐져서 물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반응식입니다. 자, 이제는 반응식만 보고도 이 앞에 들어갈 숫자를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왼쪽 물질부터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H가 2개가 있는데 생성물 쪽에도 H가 2개가 있습니다.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들어갈 숫자는 그냥 1로 적어 두시면 그 개수는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산소 기체인데 산소는 O가 2개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산소가 1개죠. 생성물은 1개인데 반응물은 2개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늘려주면 되죠? 자, 작은 쪽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을 2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물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산소는 총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생성물도 산소 2개, 반응물도 산소가 2개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끝났을 것 같지만 생성물 쪽에 물이 2개가 되면서 수소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수소 2개가 또 2개가 있으니까 총 수소는 4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반응물 수소 역시 2배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4개로 만들어주게 되면 반응물의 수소 개수와 생성물의 수소 개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결국 이 반응은 2, 1, 2로 맞추어주게 되면 반응물 쪽의 수소산소 개수와 생성물 쪽의 수소산소 개수가 같아지게 되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화학 반응식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반응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